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12월이네요. 요즘 엄청 인기 많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 환생한 주인공 송중기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경제 사건을 통해 큰 돈을 버는데요. 아마 몇 년 후 2022년을 돌이켜보면 역사상 전례 없던 빅스텝 금리 인상의 고통, 코로나로 인한 버블이 꺼지는 고통 시기로 기록될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을 위한 기회의 시기로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주식 투자의 상승과 하락의 한 사이클을 모두 겪어보신 분은 이번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투자에서의 손절의 필요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세 추종을 버리고 가치 투자를 선택한 이후 손절을 하지 않는다고 결심했습니다. 주가가 싸지면 더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데 더 사지 못할 망정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주가가 하락하면 더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다. 켄 피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절매를 몹시 싫어한다. 포트폴리오에 10% 손절매 주문이 걸려 있다면 장담컨대 그 포트폴리오는 10%의 손실을 입게 되어 있다. 피터 린치. 투자자가 일시적인 주가 하락 시 투매에 가담한다면 그는 자신이 보유한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셈이 된다. 벤자민 그래미엄. 일단 주식을 매수했다면 3년 안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매도해서는 안 된다. 모니시 파브라이. 많은 성공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손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어떤 원칙도 항상 옳은 것이 아니므로 가치 투자의 원칙도 어떤 때는 맞지만 어떤 때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치 투자의 사고방식으로는 대세 하락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변해가고 있음에도 손절하지 않은 원칙으로 인해서 매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타기까지 하게 되면 손실은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에 나오는 카를로스의 이야기를 보면 러시아 채권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살 때지 팔 때가 아닙니다. 손절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8년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역시 비슷한 논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킨다면 러시아의 모라토리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온다 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일시적인 하락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초보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주식시장을 경험하고 공부도 나름 많이 했다는 투자자들조차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지나친 자신감의 물타기와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코로나와 같은 블랙스완이 발생하게 되면 한 방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 투자자도 때로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손절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면 빠져나와야 합니다. 50%의 손실도 10%의 손실로 시작하므로 손실이 적을 때 빠져나와야 합니다. 손절을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손절을 하고 주가가 다시 오르면 어떡하냐고 묻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윌리엄 오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이익이 생겼을 때 파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손실을 입었을 때는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인간의 본능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입었을 때 쉽지 않지만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답이 없는 주제이기 합니다만 최근 저의 생각이 바뀌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을 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2022년을 저점으로 향후 5년간 장기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셨나요?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전쟁은 일시적이야 지금은 저점이야 라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코스피 기준 2700에서 2800대였는데요. 그 이후 주가는 더 빠져 2200대의 저점을 찍고 반등 중입니다. 물론 지금은 2400대에서 2500대의 지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시 손절을 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손실이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수로 보았을 때 이렇고 종목으로 본다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이번 하락에 큰 피해를 받은 종목은 더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손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손절의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항상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금과 투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반등 시 손절, 큰 하락이 예상되어 하락 초입이 시작되면 손절하여 현금 확보하여 최악의 경우에 한 번 더 매수할 마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등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항상 대응하고 같이 호흡해야 하니까요.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